자, 오늘 아침 다시 강추위가 몰려왔습니다. 현재 대부분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느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오늘은 낮 기온이 거의 오르지 못한다는 거죠. 수원을 비롯한 서울, 경기 지역의 최고 기온이 영하 4도라고 합니다. 최대한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어요. 자, 지금 이 시각 미세먼지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신혜원 씨.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협찬 대기환경정보입니다. 현재 도내 대부분의 지역이 영하권의 기온인데요. 황사의 영향으로 대기 상태 또한 나쁩니다. 이 시각 경기도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92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단계입니다. 가평구는 184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단계고 의정부 115 마이크로그램을 비롯해 북부 지역이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수원시 67 마이크로그램을 비롯해 일부 남부 지역은 보통 단계입니다. 하지만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1 마이크로그램으로 좋은 상태고요. 도내 모든 지역이 좋음에서 보통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와 오존 등 대기환경 정보 문자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 대기오염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협찬 경기방송 대기환경정보였습니다. 네, 오늘은 날도 춥고 또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 또한 나쁨 이런 곳도 있다고 하니까 옷도 따뜻하게 또 마스크 착용도 좀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신혜원 씨 감사합니다. 자, 매주 월요일이죠. 더 나은 인천을 위한 이모저모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진희 씨가 인천시 이종구 방송팀장을 만나고 왔는데요. 지난주 그러니까 12월 1일이에요. 송도 국제도시에 입주하게 된 UN 거버넌스 센터 뉴스를 비롯한 다양한 인천 소식 지금부터 자세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12월 1일 UN 거버넌스 센터가 인천으로 이주했죠. 현재 송도 국제도시에는 이미 국제기구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예, 지난 12월 1일 날 송도 국제도시에 있는 G타워에서 UN 거버넌스 센터가 개소식을 가졌는데요. 사실 지난 10월에 이미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만 이번에 공식 개소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UN 거버넌스 센터는 2030년까지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로 달성을 위해 회원국들 간의 거버넌스 역량 강화는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우수 사례를 발굴해 회원국 간 상호 공유하는 플랫폼으로서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UN 거버넌스 센터를 비롯해서 현재 송도 국제도시에 몇 개의 국제기구가 입주가 되어 있죠? 예, 이번 UN 거버넌스 센터 개소로 인천시에는 UN 산하 기구가 9개소를 포함하여 총 15개소의 국제기구가 입주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처음 개소한 UN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 교육원을 필두로 하여 UN 지속가능센터,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월드뱅크 한국사무소 등이 송도에 입주해 있는 대표적인 국제기구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계속 국제기구를 유치할 계획인가요?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2022년까지 국제기구를 20개소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는 총 50개소의 국제기구를 유치하여 송도 국제도시를 국제기구 중심도시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인데요.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달 16일에 미국 출장 중에 마리샤타도바 UN 경제이사회 의장을 만나 송도의 틀을 잡은 국제기구를 소개하고 인천의 경쟁력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유엔기구 유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국내외 로봇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로봇타워와 로봇연구소도 문을 열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지난 12월 4일이죠. 유정복 인천시장과 국회의원, 로봇 전문가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로봇타워 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로봇타워와 로봇연구소는 로봇산업 지원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시가 약 1,000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한 시설인데요. 인천시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가 운영협약을 맺어 이미 지난 7월 말부터 운영에 들어가 12월 현재 34개의 관련 분야 회사가 이미 입주를 했거나 입주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로봇타워 연구소라 그렇다면은 이곳에 입주한 회사들은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곳에 입주한 회사들은 대부분 로봇 관련 기업으로 로봇 제품을 기획하고 생산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드론 등 항공기술 전문성을 보유한 항공안전기술원도 이곳에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금번 완공된 로봇타워 및 로봇연구소는 1단계 사업이며 2단계 사업으로 로봇 테마파크와 로봇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로봇 산업 클러스터가 청라국제도시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청라가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의 전진 기지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은 100개 이상의 섬이 있죠. 섬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섬 관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관광과 더불어서 그 지역의 맛있는 음식은 큰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천시에서 섬푸드 메뉴 품평회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난달 30일이죠.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열렸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섬 개발 메뉴 품평회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인천시는 인천 섬에서 방문객이 유인하는 매개체인 하나로 섬 지역의 특산물과 연계해 대중적이고 맛있는 음식을 개발하여 상품화하기 위해서 섬 푸드 메뉴 개발을 추진한 것인데요. 이번에 출품한 섬은 덕적도와 백령도였습니다. 네, 섬 음식 품평회라 참 재밌었을 것 같은데요. 품평회를 했다면은 출품된 음식 중에서 어떠한 음식이 좀 화제가 됐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12종류의 음식이 출품됐는데요. 덕적도에서는 간재미찜을, 백령도에서는 해초 비빔밥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인천시는 선정된 대표 음식을 대상으로 섬 대표 음식으로 육성할 계획인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음식을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들으시는 분들 덕적도의 간재미찜 그리고 백령도의 해초 비빔밥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종우 방송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행을 할 때 그 지역의 맛집이나 대표 음식 찾는 재미가 있죠. 인천시가 섬 지역의 대표 메뉴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들으셨던 것처럼 덕적도의 간재미찜, 백령도의 해초 비빔밥. 추운 겨울철 그 인천의 섬을 따라 떠나는 식도락 여행도 꽤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종우 방송팀장 그리고 김진희 씨와 함께 자세한